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증권을 이용해서 초간단 종목 고르기 꿀팁에 대해서 영상을 녹화합니다. 저는 종목을 선정할 때 정보 수집을 먼저 들어갑니다. 제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주로 뉴스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아니면은 주변에서 무엇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 공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령 어제 네이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스위트 홈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인기가 많다라는 정보를 수집했어요. 지금 현재 스위트 홈이 국내에서 1위고, 이제 여러 가지 단톡방을 봤을 때 친구들이 다 주말에 뭐 하고 있냐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스위트 홈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남아권, 그리고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순위가 올라가진, 넷플릭스에서 순위가 올라가지는 것을 보고,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얼마 전에도 K 컨텐츠로 계속 핫할 것이라는 좀 그런 리뷰를 했었는데, 이게 벌써부터 주목을 받겠네라는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즘 다들 OTT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OTT가 뭔지를 저는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OTT 검색을 하니까 이제 지식백과에는 오버 더 톱이라고, 기존에는 셋톱박스를 이용해서 이제 영상을 시청을 했는데, 요즘에는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 이제 인터넷 속도가 결국 빨라져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셋톱박스 없이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요즘에는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OTT를 치시면은 뉴스에도 요즘 쿠팡도 쿠팡 플레이로 OTT 사업에 진출하고, KT도 OTT에 진출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존에는 셋톱박스를 이용해서 봤지만 현재는 다 OTT로 넘어가고 있구나, 이런 지금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을 좀 캐치를 하고, 그러면 과연 어떤 이제 회사들이 OTT에 진출해 있는지 보면은, 우리가 모두 아는 넷플릭스, 왓챠, 유튜브, 그리고 뭐 네이버도 많이 진출해 있고요. 그리고 웨이브, 시즌 티빙, 그리고 얼마 전에 디즈니 플러스가 또 OTT에 진출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진짜 트렌드가 이렇게 빨리 변화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기회로 삼아 가지고 관련 종목은 무엇인지 또 좀 이렇게 종목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영업이익을 창출하는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 저는 여기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령 현재 스위트홈이라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컨텐츠가 정말 매력 있는 컨텐츠라면은 여러 가지 OTT, 이제 여기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 되겠죠. 플랫폼, 각 플랫폼들이 이 컨텐츠를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날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나한테 공급을 해주라. 그러면 이게 이 컨텐츠가 더 매력 있는 컨텐츠일수록 더 이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넷플릭스라는 곳에만 독점 계약을 해버리면은, 이 다른 데서는 공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웃돈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것을 좀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이 계속해서 괜찮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면은 이 기업이 성장하겠구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떤 회사인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스튜디오 드래곤을 검색을 해보니까 CJ 계열사구나.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네. 이 업종이 결국에는 드라마 제작과 판매, 설립은 2016년 별로 되지 않았고, 매출액은 한 4,600억 정도, 종업원은 이 정도 있고, 평균 연봉은 꽤 높은 정도네. 봤을 때 주로 OTT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기업 분석에 들어가면 전 항상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여기가 제일 알기가 좋아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여러 드라마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서 어떤 드라마인지는 모르는데 뭐 이런 드라마들이 하더라. 그런데 보니까 저도 도깨비 정도는 알거든요. 도깨비 되게 유명한 건데, 미스터 선샤인, 이런 좀 대박 히트작들을 이 기업이
제작을 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기존에 이 회사가 또 어떤 것을 했는지 좀 더 잘 정리된 게 저는 어디서 정보를 수집하냐 하면은 나무위키를 검색을 해봐요. 나무위키를 검색을 해보면은 정말 정보가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CJ ENM의 자회사고, 지금 이 지배 구조를 보면은 CJ ENM이 50% 이상, 어 네이버도 여기에 투자를 했고 넷플릭스도 여기에 투자를 했네, 이런 것을 보면은 앞으로 네이버 지금 스위트홈 같은 경우도 네이버 웹툰을 기반으로 드라마화 한 건데, 앞으로 괜찮은 네이버 웹툰에서 계속해서 좀 드라마가 제작될 수도 있겠구나,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스토리도 그려볼 수 있고, 넷플릭스가 지분을 투자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스튜디오 드래곤과 좀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 나가겠다는, 좀 그렇게 전 정보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 다른 것은 안 보고 과거에 어떤 드라마를 했는지, 2016년에는 제가 아는 드라마로 보면은 또 오해요. 2017년에는 제가 아는 게 없고요. 2018년에는 미스터 선샤인, 2019년에는 뭐 아싸 연대기, 호텔 델루나, 사랑의 불시착, 그리고 2020년에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스위트 홈, 그리고 이제 제작 말고도 어떤 거에 또 관여를 했나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했더라 정도로 좀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 기업이 가치 분석을 좀 해야 되잖아요. 저는 다른 데 어렵게 안 들어가고 네이버 증권만 해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기업 분석을 하는 편인데, 제가 보는 것은 딱 네 가지예요. 매출액 추이, 그리고 영업이익 추이, 그리고 이 기업이 건전한지를 보는 부채 비율, 그리고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좀 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이렇게 네 가지를 보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성장하는지 전 이것만 보거든요. 2017년부터 현재를 봤을 때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증가한지를 보면 되는데, 2018년까지는 성장을 했죠. 근데 2019년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좀 주가가 안 좋았겠다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고, 2020년 되니까 전년 대비 거의 두 배가 증가했는데, 그러면은 최근에는 주가가 좀 좋아질 수가 있겠네 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건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는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는데, 영업이익률은 얼마나 장사를 잘해서 잘 남겨 먹느냐예요. 영업이익률이 10%가 나왔다는 것은 100만 원을 팔아서 10만 원을 남겨 먹는다는 거니까, 2019년에는 6만 원밖에 못 남겨 먹었고, 다시 한번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것을 봤을 때 이쪽 지금 비즈니스가 괜찮은 환경이구나, 이런 것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지금 제가 지표들 per, PBR, ROE, EPS, BPS는 이건 따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EPS란 이제 주당 순이익, 그리고 BPS랑 주당 순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높을수록 좋고, 이제 퍼랑 PER은 이 주가에다가 EPS를 나눈 것, PBR은 주가에다가 BPS를 나눈 것, 그렇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퍼와 PBR은 낮을수록 좋다. 그리고 ROE, EPS, BPS는 높을수록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좀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EPS나 BPS는 갈수록 좋아지는 게 좋겠구나, 퍼나 PBR은 갈수록 낮아지는 게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하면 저는 그냥 차트를 보는 거예요. 차트를 봤을 때 2017년에 상장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갔던 이유는, 이때 넷플릭스가 이제 나스닥에서 엄청난 상승을 이끌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넷플릭스라는 이제 플랫폼 회사가 엄청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도 주목을 받았던 거고, 실제로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면서 2017년에 2018년까지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되게 많은 시장에서의 많은 주목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19년에 영업이익이 하락하잖아요. 이걸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주가는 반영해 주는 게, 2019년에는 거의 반토막 났어요. 5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 보시잖아요. 반토막 났고, 2020년에는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대작을 터뜨렸겠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560억까지 올라갔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제 생각에는 아직 많이 상승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건 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네. 근데 여기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은 2020년은 벌써 12월 말인데 다음 주면 이제 연말이고 2021년이 오는데 결국은 2021년에 더 좋을 것인가 2021년에 더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좀 기업들이 쓰는 이제 리포트라든가 그런 거 좀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좀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올 이제 작품들이 어떤 것이 있냐 좀 괜찮은 게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는 영업이익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좀 보면서 어 이제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네이버 증권을 이용해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나무위키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 증권에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그리고 부채 비율은 안정적인 건지 이런 것을 좀 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가치 분석을 통해서는 이게 좋은 기업이다 안 좋은 기업이다 이게 좋은 씨앗인지 안 좋은 씨앗인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거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지 안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지 요런 이제 매수와 매도의 좀 타점을 잡는 정도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네이버 증권을 이용해서 초간단 종목 고르기